자, 보죠.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죠? 2회고요.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늘 전형적인 문제죠. 정해져 있는 문제고요. 공문서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표현 피하고요. 주어, 서술어, 호응. 그다음에 우리 왜 필요한 문장 성분 그러면 뭐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많이 봤던 거예요. 대등한 걷길이 접속할 때 앞뒤 구조가 같아야 한다라는 거. 일단 보시면 기억부터 한번 보죠. 기억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죠? 예술교육 담당자를 위해 문화예술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지금 뭐가 중복되나요? 위해가 중복이 되니까 예술교육 담당자의 문화예술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문장으로 봐도 괜찮죠? 우리 원은 문화예술 관련 기관 실무자 및 예술교육 담당자의 문화예술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가지고요. 1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고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쪽 보면 교육 과정이 기획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자체가 별개의 문장이 아니라 전체 문장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 문장의 주어가 지금 뭐가 돼요? 항상 이거 연결해서 봐야 되죠. 우리 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원은 그죠? 위에서 다양한 교육 과정이 우리 원은 교육 과정이 기획 운영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원은 이러한 교육 과정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죠.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 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이상한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원은 이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해요.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시험에서 트릭 걸리기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죠? 전체 걸려있는 문장의 주어까지 한꺼번에 보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면요. 예술교육 음악으로 다가가기를 주제로 개최하니 지금 보세요. 이것을 주제로 개최하다도 항상 뭐가 필요한가요? 무엇을 개최하는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어 넣어야겠네요. 예술교육 음악으로 다가가기를 주제로 뭘 개최한다? 워크숍을 개최하오니 해서 이렇게 목적어 넣어주는 게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리을 쪽 한번 보면 보세요. 지금 이게 대등하게 이어진 거죠. 그래서 대등한 것끼리 이어질 때는 구조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과거사를 극복하다. 무엇을 뭐하다인데 여기서는 어때요? 무엇을 뭐하다의 꼴이 아니죠. 그래서 맞춰주는데 바꾼 것도 보세요. 극복과 그 다음에 뭡니까? 발전시키다 해가지고요. 바꾼 것에서도 앞뒤 구조가 그죠? 대등하게 이어지지 구조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쓴다면 한일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간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해가지고요. 목적어 서술어 해서 앞뒤를 맞춰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트릭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4번 요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2번은 내용만 꼼꼼히 보면 끝나는 문제기는 하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되게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죠? 2번은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그래도 정리 잘하면 되니까. 자, 1번에 신문고를 칠 때에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문제는 거의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1문단에서부터 아무 때나 신문고를 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원에게 호소한 다음에 사헌부를 찾아가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신문고를 치는 거니까. 그래서 일정한 절차 필요한 거 맞고요. 그다음에 2번 이런 것들 속지 않게 조심하세요. 사헌부를 찾아가기란 하는 건데 사헌부에서 신문고를 엄격하게 보관 관리했다. 끝까지 봐야 되죠. 그죠? 뭐예요? 이 문단 첫째 줄 보니까 신문고를 치고자 하는 사람은 신문고가 설치된 어디로 갔어요? 의금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신문고를 지금 보관하고 있던 곳은 설치되어 있던 곳은 어디예요? 의금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요.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3번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문고를 이용하는 절차가 달랐다. 되게 순서대로 나와 있죠. 영모에 관한 일이면 바로 신문고를 치게 했고, 그죠? 그다음에 정치적 득실이나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조사한 다음에 북치는 것을 허락했다 해가지고요. 이 일에 따라서 달랐고요. 그다음에 4번에 신문고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죠? 밑에서 셋째 줄. 그러나 이후에 보시면 해당 관원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가 신문고를 통해 왕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서 백성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백성들을 회유해서 신문고를 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았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이게 신문고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신문고를 쳐야 되는데 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자, 그다음에 정답 확인하시고요.
3번 한번 가보죠. 우리 3번은요, 이게 말이 결정이항의 원리라고 나와서 그렇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뭡니까? 돌려 말하기. 그러니까 간접 발화. 그죠? 간접 발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도를 문장의 형식과 일치시켜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인 의미 말고요. 그죠? 표면적인 의미 말고 말 그대로 이제 이면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간접 발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범주가 있는 거죠. 물론 간접 발화라는 거 몰라도요. 이런 거죠. 판단이나 결정의 최종적인 권한을 청자에게 넘겨주는 거. 그래서 어떤 거예요? 최종적인 판단 혹은 결정을 청자 스스로 내리게 하는 거고, 그죠? 남겨두기라는 것. 즉, 화자가 자기 의도를 직접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가볼게요. 내일 저녁에 같이 밥 먹을래?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나가 의도를 직접 표현한다면 어떻게 써야 돼요? 같이 먹겠으면 먹겠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중요한 시험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시험이 있다는 정보를 전달해 주기보다는 시험이 있다는 말을 통해서 뭡니까? 모레가 중요한 시험이니까 내일 저녁에 밥 먹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못 먹는다를 해석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간접 발화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이건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죠? 아니, 이거 지금 화자가 조용히 해달라는 정보를 직접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결정이항의 원리라는 말로 살짝 바꿔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죠? 네, 3번 보면 그 사람 요즘 열심히 일해? 이것도 역시 직접적으로 말해준다면 열심히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그죠? 이건 뭡니까? 지금은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왠지 그 충청도 화법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아는 착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충청도 그 방언 쪽이 그런 그 표현 방식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유튜브인가? 예전에 그 순풍 산부인과에 미다리 아빠, 박영규 그 배우님인가? 그분 나와서 이제 그분이 충청도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윤봉길 의사가 충청도 분이시라고 윤봉이도 썼나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고향까지 못 외우는데 어쨌든 그 충청도가 이렇게 생각은 오래 하고 돌려서 말하고 되게 급하대요 좀 할 때. 그래서 그 김구 선생이 이제 가서 폭탄 던져야 된다고 누가 가겠냐 그랬더니 윤봉길 의사가 일단 줘봐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생각은 오래 하고 결정하면 행동은 되게 빠르게 하는 특성이 얘기하면서 일단 줘봐요 이러면서 폭탄 받았다고. 그죠? 자, 어쨌든 이것도 결정이항의 원리고요. 4번도 보세요. 대화는 아니지만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 됩니다가 직접적인 정보인데 그래서 남겨둔 정보는 뭐예요? 폐암의 원인이 되니까 피우지 말라. 피우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함으로써 뭡니까? 그 행위를 하지 말 것을 해석하게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결정이항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4번 보면서 살짝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그죠?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평서문이지만 금연구역이니까 뭐 하지 말라고, 담배 피우지 말라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역시 결정이항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4번은 해석 잘 해야 되죠. 일단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음절의 핵심적인 개념이 뭐예요? 음절은 철저하게 뭐에 다니다? 발음의 단위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일단 기억 보니까 한번 보죠.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하나의 의미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는다. 그리고 표기가 실제 발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고 인식하는 관습이 있어서 끝말잇기도 그런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말의 음절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뭘 기준으로 해야 된다. 발음을 기준으로 음절 구조를 따져야 되는 거고 그 기준에 따라 따졌을 때 이런 식의 유형들이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죠. 기억에 따라, 기억은 뭐예요? 하나의 의미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해서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싫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실제로 실증이라고 했을 때 앞에 실 같은 경우는 받침 히읗이 발음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은 싫다라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형태 하나로 고정해서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고 있죠. 그죠? 실증 같은 경우에 발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실증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지금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싫다라는 의미 같은 경우에 어간을 그냥 똑같이 겹받침 리을 히읗으로 적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억의 사례로 맞는 거예요.
그죠? 괜찮죠?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깍두기와 국물을 들 수 있다. 실제 발음을 표기가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깍두기는 어떻게 발음돼요? 발음은 어떻게 되죠? 깍두기라고 된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국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이 돼요? 국물. 여기서 우리가 무슨 된소리 되기나 비음화 이런 것들을 분석하라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표기 자체는 맞는 걸로 주어져 있는 거고 실제로 깍두기는 둘째치고 국물만 하더라도요 금방 인지가 됐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즉 발음이 아니라 표기를 음절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끝말잇기도 이러한 관습을 규칙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보니까 지금 얘는 표기 자체가 뭐예요? 입. 그래서 끝말잇기 할 때도 시작할 때 뭡니까? 똑같이 입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발음 기준으로 끝말잇기를 했다면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된립 해서 끝이 립으로 끝나거든요. 만약에 발음 기준으로 끝말잇기를 했다면 립으로 시작하는 말로 이어가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기된 글자를 음절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끝말잇기는 형태가 일치하는 것들로 이어간다는 거죠. 그죠? 한번 보시고 시험 끝나고 휴식할 때 끝말잇기 한 판 해요. 그죠? 끝말잇기 하고 쿵쿵 따. 그죠? 당연히 내기하죠. 그죠? 내기해야 됩니다. 선생님을 이겨라. 끝말잇기. 그죠? 예, 끝말잇기. 그리고 습곤발은 현대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습곤발 허용 안 합니다. 습곤발, 저기 아주 옛날에 나왔던 건데 그런 거 허용하지 않고, 시험 끝나고 휴식할 때 끝말잇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뭐 있지? 끝말잇기 하고, 되게 많은데. 우리 못했던 타이타닉도 한번 해야죠. 타이타닉. 뭐 이렇게 붙어서 팔 잡아주고 이러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죠? 500잔에. 그죠? 예. 소주잔 띄워놓고, 우리 했었나, 그때? 소주잔 띄워놓고 조금씩 따라서 가라앉으면, 그죠? 침몰하면 마시는, 그죠? 자, 일단은, 다음 주에 시험 잘 끝나고 얘기죠? 시험 잘 끝나고, 그죠? 행정법 행정학 선생님도 하루 시간 내서 오시겠다고 하더라고, 시험 끝나고 나서. 그래서 맞춰서 우르르 한번 보자고, 그죠? 우르르 한번 보자고. 저기 해야죠. 한 풀이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연풀이가 아니라 일종의 뒷풀이, 그죠? 예. 자, 그다음에 봅시다. 3번까지는 그럼 맞아요. 그러면 4번에 리을의 구분에 따르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리을 이어지는 맥락은 철저하게 음절을 뭐로 따지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음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죠. 그러면 방과 밥은 같은 음절 유형에 해당하고 맞습니까? 둘 다 방, 밥 해가지고요. 자음, 모음, 자음 구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얘는 서로 다른 음절 유형 아니죠. 여기서 음절은 지금 계속 철저하게 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발음. 그러면 얘도 어떻게 발음되고요? 갑. 그리고 표기는 겹받침이지만 얘도 발음이 어떻게 돼요? 갑 해가지고요. 둘 다 자음, 모음, 자음의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괜찮습니까? 자, 발음 기준으로 음절을 따져야 한다는 요 기준을 놓치게 되면 선택지 4번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기는 다르지만 음절 유형은 둘 다 어때요? 자음, 모음, 자음, 얘도 자음, 모음, 자음으로 같은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자, 첫 번째 정보는 맞고요. 두 번째 정보가 틀린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5번은 계속 우리가 연습해왔던 크법입니다. 이거는 실수만 안 하면 되죠. 오랜만에 하는 거기는 하지만 기본 놓치지 맙시다. 자, 어떻게 해요? 예, 사람들 중 일부는 뭡니까? 쉽죠. 그 주면 뭡니까? 행정민원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끝까지 읽으세요. 그죠? 쉽다고 빨리빨리 하다가 이런 거 실수만 안 돼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 상담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 중개념이 뭐가 돼요? 주니까 형태 맞춰야 되겠죠. 그죠? 자, 형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하고 위치 바꾸기 하면 되죠. 위치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죠? not 행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주. 그러면 이제 연쇄법으로 이어지죠. 그죠? 자, not 행이면 주고 주이면 뭡니까? 복이니까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not 행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민원을 담당하지 않는 사람들 중 일부는 뭡니까? 복지 상담을 뭐한다? 담당한다. 이렇게 될 텐데, 지금 그 짝이 바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당황하지 말고, 결론에도 크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크 복이면 뭡니까? 나탱 이렇게 바꿔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복지 상담을 담당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행정민원을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요. 결론에서도 크가 나오면 위치 바꾸기가 가능하다는 거 거기서 살짝 응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꾸준히 연습해 봤던 부분입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6번 쪽 한번 가볼게요. 개요표. 그죠? 조건은 되게 단순해요. 첫 번째가 그 지침을 같이 한번 볼게요. 서론의 내용을 사례를 추가해서 구체화할 것 해가지고요. 서론 쪽의 기억, 구체적인 사례 추가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자 본론의 제목에서 밝힌 내용을 두 개의 장 맞잖아요. 본론이 지금 뭐가 돼요? 여기 서론이니까 2번, 3번인데 문제점과 방안 두 개의 장으로 구성을 한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각 장의 하위 항목끼리 대응되도록 할 것 이런 거죠. 요 1번과 여기 1번, 여기 2번과 여기 2번, 요 3번과 여기 3번, 여기하고 여기하고 해가지고요. 1대1로 대응돼야 된다고 했어요. 항상 조건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 보면 본론의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을 통일성 있게 구성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따져볼게요. 서론에 들어가는 건데 분명히 지침에서 구체적인 사례 추가라고 했잖아요. 지역 축제의 실태라고 하게 되면 관광객의 외면이나 무관심 같은 사례를 추가한다 해가지고요. 사례 추가했으니까 적절하고요. 니은 쪽 한번 보니까 지역마다 유사한 내용의 축제 이게 어디에 대응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응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마다 내용이 유사하니까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얘는 딱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거 고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죠. 그죠?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갑자기 관광객 유치 홍보에 대한 과열 경쟁 그러면 과열 경쟁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 1번하고 대응되는 요소가 없어지게 돼버리죠. 그래서 2번처럼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과열 경쟁이 문제가 됐다면 여기에도 경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짝이 안 맞잖아요. 그죠? 항상 개요표에서 이 문제점과 대책이나 해결책이 항상 짝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이자 기본적인 원리죠. 그래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3번 보니까 2-3을 고려해서 지역 축제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넣는다. 지금은요. 활성화 방법을 얘기하는데 참가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방안에 포함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되는데 지금 3의 4번이 몇 번의 대응이 돼야 돼요? 2의 4번의 대응이 돼야 되니까 지역 축제 시기가 편중돼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죠? 예, 네, 그죠? 이거 한번 보면 지역 축제에 필요한 뭐예요? 여기 3번. D가 여기네, 여기. 그죠? 예, 3번. 행사 전문 인력이 부족하니까 디귿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지역 축제에 필요한 젊은 인력 양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대응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죠. 이건 4번이죠. 리을이라는 거. 상위 항목에 어울리지 않는 거 맞고요. 그래서 4번이니까 2-4. 축제 시기가 편중돼 있으니까 어떤 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편중돼 있으므로 고르게 분산하자 해가지고요. 얘도 일단 지침도 반영했고요. 그죠? 4번 문제점의 4번과 방안의 4번이 대응되는 형태로 고친 거 맞습니다. 이제 요거 개요 수정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이번 국가지기는요. 우리가 지금 봤던 것보다 더 단순한 형태로 나오기는 했어요.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그죠? 문제점까지 보여주고 해결책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문제점이 3개 나와 있는데 선택지 4개 중에 하나가 여기 문제점에서 지적하고 있는 3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국가직 9급에는 좀 단순화돼서 나온 건데 실제로 이제 곧 눈앞에 다가온 지방직에 나온다면 원래 예시 문제에 나왔던 대로 좀 전체적인 형태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이 큰데 다만 이렇게 나와도 어려워하지는 마세요. 접근하는 원리는 똑같으니까. 자, 그다음에 7번 앞부분은 무난하네요. 7번 보시면 기억과 니은의 주장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점인데 지금 보세요. 이 문단에
기역과 니은이라는 것이 일문단에서 언급한 것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문단의 내용도 놓치지 말고 봐야겠네요. 지금 보니까 서양 음악에서 기악은 르네상스 말기라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탄생했고요. 그런데 성악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기악은 내용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았고, 이러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기악은 어떻게 해서든 뭘 가져야 하는 숙제,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숙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러면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고, 프랑스 모방 미학론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마태존 내용 한번 보면 마태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악도 마찬가지로 뭘 할 수 있다? 말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니은의 프랑스 모방 미학론자들 역시 뭡니까? 기악은 음으로 뭘 그린 것이다? 그림을 그린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요 의미 생각하면 되죠.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 즉 말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형상을 그릴 수 있다는 거니까, 요 내용과 개념적으로 가장 잘 대응되는 게 뭐예요? 그죠?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하기도 하고 그리기도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뭐가 되는 거죠? 의미가 있다.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적절하게 대응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후보군이 없죠. 그다음에 8번 같은 거. 요거 빈칸에 들어갈 말 문맥으로 잡는 건데 가가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문제 풀 때 확실한 표지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 가는 금방 안 보이면 이것저것 다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나다를 먼저 봐야죠. 어차피 3개밖에 안 되는데요. 그죠? 그러면 나 쪽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보세요.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유인책 중에서 이것의 효과인데 시장 형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 뭘 부과하는 거? 요금을 부과하는 거. 그러면 무료로 이용했었는데 이제는 생태계를 이용할 때 뭘 부과한다? 요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생태계 이용할 때 요금 부과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일종의 생태계 사용료가 되겠죠. 이용할 때 요금 부과하는 거니까 나에 들어가는 게 딱 기역, 사용료가 될 거고, 그다음에 다도 되게 명확한 편이에요. 생물 다양성 친화적 제품 시장에 대한 전망도 밝은 편이다. 여기에는 관련 정보를 지닌 소비자들이 이렇게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친환경, 무공해 이런 것들을 뭡니까? 선택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친환경, 무공해 이런 것들이 다 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생물 다양성을 뭐 하는 거? 보호하는 거니까 다 쪽에 니은이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가에 들어가는 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걸 거고요. 다만 이제 나하고 다에 들어가는 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죠? 가 쪽에 남아있는 디귿 들어가면 끝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디귿, 기역, 니은 해가지고요. 4번 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빈칸 여러 개 채워넣는 형태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나올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나올 때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되게 확실한 표지가 되는 거고요. 친환경, 생물 다양성 친화적 제품이라는 거, 결국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주는 제품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끌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가보죠. 후반부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자, 이거 또 보면요. 직접적인 연결고리 있는 거 한번 보자고요. 1번에 저작자의 권리 보호는 문화 발전의 한 축을 이룬다. 나와 있잖아요. 첫째 줄. 문화가 발전하려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 공정 이용의 균형에서 한 축 이루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동의가 없을 때도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성립한다라는 거. 이미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거니까 공정 이용,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을 때도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요거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자, 3번 보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보니까 디지털화된 저작물, 당연히 이제 복제가 쉽기는 한데 얘가 공정 이용의 범주에 드는 것인지, 그럼 보세요. 공정 이용의 범주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따진다는 것은 공정 이용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저작권자가 있고 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디지털 환경의 이런 것들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공정이용의 범주를 따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작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은 문장이 직접 나와 있지 않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공정이용이라는 것 자체가 저작권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그죠? 3번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디지털 환경 이전에도 공정이용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다. 이미 1문단 마지막 문장이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오래전부터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이 있었고 디지털 환경이 되면서 이제 좀 논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오래전에 그죠? 디지털 환경 이전에도 공정이용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다. 맞는 진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10번, 11번은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가지고요. 11번까지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죠? 지문 호흡이 조금 길죠, 얘가. 일단은요, 그 문제 10번 보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했는데요. 1번부터 가보죠. 다행스럽게도 막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문단에서 하나를 명확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건 편했을 거예요. 자, 1번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선호공리주의 구조. 그러면 선호공리주의는 인간의 욕구에 따른 선호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했다. 물론 3문단 쪽에 보면 선호공리주의가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근데 뭐라고 설명해서요? 뭐라고 설명해서? 선호의 실현이 최선의 결과라고 설명해서 한계를 극복했다고 했지 언제 선호의 차이를 설명해서 한계를 극복했다고 했어요. 그죠? 이게 소재로는 나와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그러면 일단 요거는 오케이 됐고 이거 비슷한 얘기 있는 것 같은데요. 있긴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러나 이후에 차분히 선호공리주의는 비정상적인 욕구에 기반을 둔 선호 그 다음에 정상적인 욕구에 기반을 둔 선호 해가지고 이거 인간의 욕구에 따른 선호 나와 있는 거네. 비정상적인 욕구에 기반을 둔 선호와 정상적인 욕구에 기반을 둔 선호. 근데 중요한 건 이 차이를 설명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개의 실현이 동일한 비중을 갖지 않는다. 동일한 비중을 갖지 않는다. 뭡니까? 다르다. 즉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선호 공리주의를 가지고요. 욕구에 따른 선호의 차이를 설명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욕구에 따른 선호가 있는데 그것이 동일하지 않다, 즉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했으니까 이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단순하게 잡아도 되고요. 있는 것 같은데 맞는 듯이 보이는데라는 고민을 했다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1번은요. 선호공리주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 충분히 끌어낼 수 있겠죠. 됩니까? 안 됩니까? 명쾌하게 떨어져요. 그죠? 요거 그냥 비슷한 말이 나왔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비교해서 따질 수 있는 건 따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다행히 이 문제는요. 2번, 3번, 4번이 되게 직접적이에요. 자, 2번. 인간이 쾌락이 아닌, 쾌락주의적 공리주의가 인간이 쾌락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 문단 한번 보면, 이 문단 보면 되게 직접적이죠. 이 문단의 넷째 줄이에요. 너무 다 띄우면 글자가 작아져가지고 이건 프린트로 같이 볼게요. 이 문단의 넷째 줄에 그러나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는 인간이 어떤 행위를 선택할 때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 다른 것을 추구하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그죠? 정답은 확인하시고요. 자, 선택지 3번 보면 얘도 되게 직접적이죠? 이상공리주의는 인간의 이상들 중에서 더 가치 있는 이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지 못한다. 말 살짝 바꾼 건데요. 4문단의 5번째 줄. 그러나 이후에 보시면. 자, 그러나 이상공리주의는 이상들이 갈등하는 경우에 어떤 이상의 실현이 뭡니까? 최선의 결과일지 설명하기 어렵다니까 여러 개 중에 어떤 것을 실현하는 게
최선인지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최선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좋은 걸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더 가치 있는 이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요, 개념적으로 충분히 대응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보면 공리주의의 전제는 인간이 자신과 다른 존재들의 이익과 행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되게 직접적이죠? 1문단의 5번째 줄 보세요. 그죠? 1문단의 5번째 줄 보시면 이러한 공리주의는 인간이 자신과 더불어 다른 존재들의 이익과 행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뭐 거의 중복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아마 그 고민을 했을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이다 맞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죠? 4개 중에 하나 찍어서 틀리는 경우들이 생겼을 텐데 항상 소재가 반복되면요. 그 소재에 대한 서술어 쪽을 좀 집중해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조금 지문 난도가 올라가면 그 원칙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죠? 소재가 중복돼서 맞는 것처럼 보일 때는요. 그 소재 각각을 뭐 하는 부분? 설명하는 부분. 즉, 서술어 부분을 나란히 비교를 해 봐야 합니다. 그죠? 10번 같은 문제에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11번 어휘 문제예요. 보세요. 지금 보니까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는 이렇다는 뭘 지닌다? 한계를 지닌다. 그러면 이때 한계라는 것은 어떤 성질이나 특성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질, 특성을 지니다 라고 쓰고 있는 거, 성질이나 특성과 관련되는 게 뭐예요? 1번이죠. 그죠? 보편성을 지니다.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요거 친구가 준 목걸이를 늘 몸에 지니고 있다라는 거. 이거 몸에 지닌다라는 거 뭡니까? 우리 보통 소지하다 이런 말들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3번에 기태는 첫사랑의 추억을 평생 동안 가슴속에 지니고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죠? 그냥 예문이에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첫사랑의 추억을 평생 가슴속에 지니고 살았다. 그러면 이때 지니다는 뭡니까? 추억이니까 기억의 범주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그녀는 어릴 때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다. 그대로 지니는 거니까 이건 보통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유지하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다른 말로 풀어볼 수 없다면 범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 확인하시고요. 11번까지 걸려 있어서 여기까지 본 거고요. 우리 잠깐 숨 좀 돌렸다가 이제 12번부터 쭉 이어서 갈게요. 잠깐 쉬죠.